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오늘이 30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리는데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그리고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작할 때는 보통 의견님이 먼저 예, 마무리를 이제 이지환 위원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금 잘 못 나아가고 있죠.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은 일단 683, 682선 정도까지 조금 상승력을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별주 위주의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별 장세다 생각하시고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여기서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또 기간 조정을 받고 그 기간 조정이 2167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다시금 또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167선 무너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지환 전문위원님은 덧붙여 주실 말씀이나 이런 거 있나요? 아니요. 앞에서 워낙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싼 관점이고요.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 물러나지 말고 이럴 때 수익을 좀 강하게 챙취하는 전략으로 가자. 요것만 첨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매도세가 개인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안타까워하셨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견지를 같은 관점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93번님의 S맥 질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S맥은 어때요? 매수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상당히 이제 강하게 좀 오르고 있죠. 이 종목은 사실 이런 종목 매수하려면 밑에서 미리 좀 길목 차단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1,300은 지금 21% 이상 상승한 구간에서 좀 따라잡기는 좀 무리고요. 만약 이 종목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1,200 초반대 적어도 한 1,200원 정도의 물리는 선에서 좀 잡으셔야 오늘 급등 이후에 연초에 한 번 두 번 눌러지는 구간에서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매수 가격을 조금만 한 템포 참으시고요. 연초에 1,200원 전후로 약간 살짝 밑에서 좀 잡으신다면 지금 현재 시세는 좀 살아있고 거래량이 늘면서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정도 공략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맥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343번님께서 대유 플러스 780원의 비중 10%. 이건 어떻게 할까요? 대유 플러스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소형가전 위니아 브랜드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이고요. 지금 현재 파동상 보시면은 일정 부분 좀 기술적 반등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력 나올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764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현재 상승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고 일단 1차적 단기 목표가는 803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803원에 매도 한번 고려하시고 만약에 좀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827원 정도에서는 일단 전량 매도 후 다시 기술적 재접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유 플러스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짚어주셨고요. 7332번님 한올바이오파마 35,800원의 비중 20%. 요즘에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들 질문이 와요. 예. 예. 사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저는 이제 신약 모멘텀을 좀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릴 때 실체가 좀 있는 종목에 접근하자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적이 2017년도,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가파르게 늘지는 않지만 800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까지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억에서 35억, 55억, 올해는 160억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 이전료를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군을 좀 개발한 이후에 이거를 판권을 좀 넘긴 기술 이전을 하면서 상당 부분 기술 이전료를 좀 받고 있고 영업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한올바이오파마는 상당히 탄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모멘텀을 가는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5,800원으로 상당히 좀 고점에 사셨습니다. 고점에 사셨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36,000원 지금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6,000원 이제 넘어가면서 시세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에 이제 직전 고점이 39,950원, 거의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연초에 좀 본다면 이 구간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으로 드리는데 4만 원 돌파까지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84번님의 인선 ENT 8,500원의 비중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특히 이제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이 시세를 좀 부각을 받는 척 하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2019년도에 또 강력한 부각을 받고 또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조정을 거쳤더라도 이미 시장에 그 성장성으로 인해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1,996억짜리가 시가총액이 지금 3,198억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산가치 대비 밑으로 안 밀렸죠. 그래서 지금 한 1.5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시장도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은 충분히 또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8,500원이시니까 일단 제가 기술적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8,280원, 8,28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고요. 이탈되면 비중 축소 내지는 일단 단기적인 손절, 그리고 기술적 재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8,920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 매도 고려하시고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다면 9,500원 정도 선에서는 전량 매도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인선 ENT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죠. 3024번님, 녹십자 랩셀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녹십자 랩셀은 최근 이제 모멘텀이 보시면은 면역항암제입니다. 이 면역항암제는 상당히 기대감은 높지만 그 기대감 높은 만큼 죄송합니다. 제품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 모멘텀으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권을 다지면서 39,000원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좀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바이오 쪽의 모멘텀이 테마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을 경우에 39,0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39,000원 밑에 저항대에서 매수하기보다는 39,000원을 넘어가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39,000원이 완전하게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면 위쪽으로는 11,000원 정도까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39,000원 돌파를 확인하고 목표가를 51,000원으로 다만 짧은 기간에서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테마는 아마 JP 컨퍼런스 이후에 상당히 짧은 기간 이후에 조금 사그라들면 실체가 있는 종목과 실체가 없는 종목 간의 주가 괴리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짧은 관점으로 39,000원 돌파 이후에 51,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나이스 평가 종목 9893번님의 종목입니다. 14,470원의 비중 33%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나이스 평가 정보도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우상향 종목이에요. 과거 2014년 정도까지만 해도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래도 시장이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 이제 기업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업체인데 근데 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월봉상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그리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주가 위치도 2,198억짜리가 지금 8,470억이나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으니 시장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짧게 공략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또 기술적 포지션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린다면 지금 매수가가 14,400원이다 보니까 자 13,8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고요. 이 상태로 올라오면 첫 번째로 저항되는 자리가 지금 매수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14,400원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얻어맞고 내려가면 전량 매도하시면 되고요. 이대로 만약에 절반 매도했는데 돌파가 나오면 15,000원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이야기 나눠봤고요. 4583번님의 STI 19,900원의 비중 20%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가장 강한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 돌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직전 돌파 이후에 지금 매집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돌파 이후에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00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 근처에서 조정이 좀 올 걸 대비를 좀 하시고요. 다만 지금 현재 워낙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강한 섹터고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23,000원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고 펀더멘탈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23,000원까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554번님의 다산네트웍스 8,650원의 비중 55%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5G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다산네트웍스인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또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어떤 예상치가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년도 현재 실적 추이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전년도 영업이익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주가 위치도 1,624억짜리가 시가총액이 2,600억으로 시장에 또 부각도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지만 또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으니 이것도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매수가가 8,650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올라오면 일단 8,500원 정도 자리가 일단 기술적으로 저항 자리. 물론 이제 오늘 찍은 자리도 저항 자리입니다. 8,160원.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시켜야 이제 그 다음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일 시장, 다음에 이제 1월 2일 날이죠. 1월 2일 시장에서 음봉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밀리는 거고 1월 2일에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되면은 8,5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도 한번 고려하시고 돌파가 되면 8,800원 정도 선에서는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다산네트웍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709번님, LG화학 304,000원, 40% 비중인데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한 의견을 좀 궁금해하시네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조금 이르고요. 정확하게 좀 판단은 이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셔야된 이후에 결과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소기화 관련된 부분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나눠 있는데 사실 양쪽 다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한쪽은 화학 쪽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 배터리 부분은 ESS 이후 그리고 공장 수율 문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테마 자체가 지금 상당히 깔아앉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12월 달 들어와서 반등을 좀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화학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 섹터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고 내년 1분기에 이제 중국발 기대감을 좀 가지고 화학 섹터가 좀 반등을 줬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반등되면서 좀 주가는 지금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물적 분할된 이후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어느 쪽에 이제 좀 무게감이 실리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신
보신다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현재의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32만 5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화학세타는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좀 꺾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적어도 내년 1분기는 지나야 조금의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ESS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특히 이제 공장 수율과 관련해서 LG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공장들, 헝가리 공장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상당히 수율을 지금 문제가 좀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적어도 주가의 모멘텀이 일기 시작하는 것은 내년 1분기가 좀 지나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32만 5천 원 정도를 놓고 박스권으로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궁금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좀 과시화되고 나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이야기 들어봤고요. 8414번님 기업은행 12,500원의 비중 30%. 은행 관련 종목들이 참 안 가요, 요즘에. 배당도 잘 주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 최근에도 한 99개가 이제 폐점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기사도 일정 부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좀 주가 흐름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핀테크 시대죠. 그래도 온라인 이제 인터넷 은행이 앞으로 이제 더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설 자리가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주들을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섣불리 접근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이런 금융주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평가 따질 때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을 많이 보는데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이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을 따질 때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가 줘야 좀 저평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기업은행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이런 은행주들이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게끔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점을 열어두고 또 횡보를 좀 길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12,500원짜리다 보니까 지금 좀 갭이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갭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으로 포지션을 보면은 자 11,7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반등력이 최소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11,700원짜리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고 12,000원 내지는 12,200원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좀 비중을 축소해 가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7835번님은 호텔신라 여쭤보시는데 이제 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네요. 네. 시진핑 주석 방한 얘기도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한번 해볼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실적도 예상을 뒤엎고 상당히 좋게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사실 호텔신라가 실적이 이렇게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보시면은 작년도에 4조 7천억대 매출이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거뒀는데 올해 보시면은 5조 5,700억 정도의 상당히 가파른 매출액 상승이 좀 왔고요. 영업이익도 2,587억 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개선됐습니다. 특히 선발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지금 현재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인데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봐도 상당히 좋은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73,300원을 바닥으로 8월달에 만든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인 이후에 지금 박스권 상단인 88,000원을 지금 돌파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88,000원 돌파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돌파 후에 살짝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첫 돌파 이후에 좀 눌리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조금 예상을 좀 하셔야 되고요.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내년 정도 가면은 이 종목은 좀 더 펀더멘탈이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1만 원 정도로 잡되 절반 정도 청산하는 전략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나머지 절반 물량은 11만 원 돌파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관점 견지하신다면 펀더멘탈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매수 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엄청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저점 대비해서 현재. 호텔신라 지금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7791번님, 코닉글로리 신규 매수 가격 괜찮은가요? 하셨는데 어때요? 네, 코닉글로리 생소한데요, 지금 네, 유무선 보안 솔루션 업체이고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섹터까지도 좀 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무제표를 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뭐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순자산 가치가 14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679억이에요. 상당히 시장에 높게 부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잘못 건드려서 물리면 이제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힘들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일단 기술적 포지션을 한번 짧게 잡아보면은 현재 이러한 포지션이 나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1270원짜리 지지 받고 기술적으로 지금 1,400원 정도 자리까지 반등력이 나오고 지금 저항받고 밀리고 있는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손절 라인 굉장히 짧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으면 5선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1,300 한 대략 20원 정도 자리. 근데 1,320원 체결됐는데 종가로 1,320원 깨고 내려가. 또는 1,320원을 1월 2일 날 기다렸다 매수를 했는데 그냥 깨고 밀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대로 밀리면서 내려가면 1,270원 깨지면서 1,14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그런 또 기술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1,320원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홀딩과 아니면 청산 꼭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320원 깨지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서 1,400원짜리 돌파가 나오면 짧게 보셔야 됩니다. 1,480원 정도 자리까지만 짧게 노려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코닉글로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5118번이면 IT센이에요. 6,307원에 비중 38%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좋은 가격에서 접근 좀 하셨고요. 충분히 이제 눌림 공략 해볼 만한 데서 들어가셨습니다. ITC는 뭐 잘 알고 이제 시스템 관련 인프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좀 붙으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반등을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1차 상승 이후에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7,350원부터 8,3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7,350원부터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7,350원에서 직전 고점 8,300원 정도 사이에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을 가지고 8,3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일단은 중국발 그 모멘텀으로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체가 좀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간적인 양상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대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돈시효과는 안 갔네요. 삼진 L&D 5147번님께서 2,200원에 비중 10%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962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55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인 금형 제조업체이고 지금 LCD 금형 부품도 만들고 있고 자동차용 부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적이 일단은 2018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그 흑자 기조가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만 유지해 준다면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기술적 반등력을 조금 한 번 정도는 또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가를 안 적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손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도 단기 2,200원에 매수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단기 매집성이 아직까지도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터졌으면 조만간 한 번 정도 또 급등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로 급등력 한 번 정도 또 나오면 2,450원에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강력하게 한 번 정도 또 2,45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2,7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 제안해 드립니다. 네, 삼진 L&D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KNW 또 왔네요. 2744번님께서 51,500원에 비중 45%. 일단 뭐 매수 가격은 그렇게 괴리는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폭이 상당히 컸죠. 뭐 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시간대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의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거든요. 단가가 조정된 부분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더 뭐 가격적으로 조정갈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구간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 5G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모멘텀이 1차적으로 본 이후에 우리나라도 내년에 좀 본격화되지만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년 1분기를 기점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아마 다시 이 5G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계속해서 좀 보유 전략을 좀 펼치시면서 다만 이제 직전 고점에서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잡았을 때 7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면 보유 기간은 적어도 내년 2월 이후까지는 좀 보셔야 시세가 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와 관련된 모멘텀은 내년 2월 이후에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좀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7만 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7만 원까지 넓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9940번님께서 YG엔터 27,1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이슈가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났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충분히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엔터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지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짧게 공략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문이 많다 보니까 실적도 최근에 좀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노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짧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포지션을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지금 2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제 주봉상 파동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지금 기본적 반등력, 즉 하락 이후 기본적 23.6% 구간인 26,600원 자리를 지금 돌파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6,6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유지하시고, 즉 이 라인이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31,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짧게 바라보시면서 매도 관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YG엔터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9095번님께서 나무가 47,500원에 비중 20%. 매도가를 알고 싶다 하시네요. 네, 사실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컸고 주가도 상당히 그 기대감 가지고 많이 상승했는데 실제로 사실 그동안 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실적도 20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 좀 되고 있죠. 매출액도 작년 대비 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 큰 폭으로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이 5G와 관련해서 휴대폰 교체 수요도 있고요. 또 절대적인 양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하나 둘 채택되던 게 지금은 뭐 카메라 모듈 기본적으로 한 제품에 기본 3개, 4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내년으로 이렇게 업황 전체가 호황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나무가 가격이 47,800원인데 직전 고점인 54,000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내년 1분기 안에 54,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54,000원 돌파되냐 안 되냐 여부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4,000원으로 잡으시고요. 이 가격대는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좀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54,000원에서 더 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내년 1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 5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가비아네요. 0940번님께서 8,650원에 비중 40% 잡아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비아, 일단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죠. 저도 과거에 가비아를 통해서 도메인을 이제 구매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자산 가치 대비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650원 정도가 이제 매수가니까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8,5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8,550원 자리까지 일단 상승력 지켜보고 8,55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전략 제시해드리고, 8,550원을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8,96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략 매도 제안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한 종목 정도 더 갈 수 있는데 6547번님께서 셀트리온 186,500원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지금 가격대에서 아마 딱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추가 매수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밑에서 17만 원 초반대 내지 17만 원 중반대 정도 오셔야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이 셀트리온은 지난 8월 달에 저점을 잡은 이후에 지금 시세가 좀 살아있습니다. 8월 달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대규모 공매도 판매가 들어왔거든요. 쇼크볼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다가 11월 달에 이제 조정폭이 좀 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램시마 제품이 SG 제품이 이제 제형이 좀 달리되는 주사제 같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외형이 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허즈마 같은 제품들이 이제 제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이 종목도 역시 상승 구간에서 놀림목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금 18만 6천 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 가격이 조금 따라가면서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신다면은 저는 한 17만 원대 정도에서 17만 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1차적으로 21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특히 이제 이 가격대는 내년 1월 달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테마가 들어올 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목표 가격은 21만 원, 추가 매수 자리는 17만 원 초반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몇 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마지막 거래 2,200이 찍혀 있는데 이 마감이 될지 이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기분 좋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2,200선이고 2019년이어서 그런지 0.19%가 빠지고 있고, 그냥 시원하게 좀 올려주지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207부터 쭉 빠져서 2200선 살짝 이탈됐다가 2200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이 좀 많이 팝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 팔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기관과 개인이 받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주로 사고, 투신 쪽에서는 매도가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네이버가 잘 갑니다. 지금 19만 원 부근까지 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오늘도 달리면서 1%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보합, 삼성물산도 보합, 셀트리온 살짝 밀리는 가운데 LG화학은 2% 내외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닥은 669.72, 1.28%가 올라갑니다. 거래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거의 조정 없이 쭉 올라갑니다. 시원시원하게 코스닥 가면서 670선 부근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는 거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주고요. 개인이 팝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수급 굉장히 괜찮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봐야 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2%의 하락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도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좀 빠지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빠집니다. 그리고 HLB가 지금 오늘 최매치를 11만 5,400원. 얼마 전에 9만 원 초반까지 급격하게 밀려 내려갔던 HLB. 올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2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23만 원, 22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갔고요. 다시 11만 5천 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갔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다행히 오늘 8만 원 회복을 하고요. 펄어비스가 600원 하락하면서 시장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헬릭스미스가 5%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흐름 잘 가져가네요.
헬릭스미스 역시 8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가운데 원익 IPS, KMW 빠집니다. KMW가 낙폭이 크진 않고 소폭 조정 마감 예상이 되고요. 원익 IPS 역시 오늘 1.66% 하락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1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뭐 임상에 대해서 긍정적 소식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올라오면서 올 한 해 마감 예상이 됩니다. 네, 2019년도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폐장입니다. 어떤 한 해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내셨는지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보도로도 좀 알려드렸고 많이 보셨겠지만 개인분들의 수익률이 역시나 올해도 좀 저조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일단 얘기한 뒤에 잠시 뒤에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도 뭐 2200선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2100선 위에서는 우리 외국인들이 2100선서부터 지금 자신감 있게 들어 올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내년 증시에서 글로벌한 증시를 놓고 본다면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상당히 좋을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하다고 외국인들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강하게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 부분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좀 이어진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제 섹터별로 등락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IT 섹터들은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바이오 같은 종목은 오늘 상당히 신약 모멘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연초에 만약에 이제 대응을 좀 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JP 컨퍼런스 이전에 미리 들어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JP 헬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면 이 테마가 상당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때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IT 종목은 쉬어갈 때마다 좀 순환매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내년 1분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2100선 위에서 그것도 2200선에서 끝났다라는 거는 상당히 내년도의 전망을 좀 밝게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여 주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 제가 봐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는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시장 어차피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또 조정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크게 누릴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LED 섹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간다면 조금 더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친환경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50선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일단 열어두고 아직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코스닥도 690선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쉽네요. 0.3%가 밀리면서 2197.69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2200이 조금 모자란 채로 한 해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1.3%나 올라와 주면서 669.8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내고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죠. 5원 10전 내려가면서 1156원 40전에 마감이 됐는데 이 내고 물량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이 부분들 개장이 또 1시간이 늦습니다.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서 개장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23번님께서 루멘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뭐 LED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루멘스 딱 그 LED 섹터 아닙니까? 잘 가죠.
그래서 잘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네. 긍정적으로 또 저렇게. 일단은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 기업이었는데 최근 3분기서부터 다시금 또 이제 분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LED 소자랑 모듈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특히 이제 LED 쪽이 본격적으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786억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400억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 대비 적어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 자산 가치만큼 갈 수 있으니까. 또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LG전자에서 그 돌돌 말리는 그 롤러블 TV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가 다시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LED 섹터 충분히 이제 부각 가능하고요. 기술적으로 살짝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이 상승력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잡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일단 좀 조정력이 들어오면 대략 한 2,600원 내지는 한 2,500원 정도 수준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 버리면은 돌파한 후에 3,05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매수 가능한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되면 그냥 빠르게 매도하고 밑에서 재공략 하셔야 됩니다. 물려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쭉 나타난다면 3,540원 정도에서는 저항으로 한번 걸리고 또 이 자리 돌파한다면 4,000원 정도에서는 또 저항이 걸리는데 4,0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면 이제 충분히 자기 자산 가치만큼 한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전량 매도로 한번 털어놓고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루멘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내년에 봐도 되는 섹터, LED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내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죠.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자, 6773번님은 MS-오토텍 6,450원의 비중이 80%나 됩니다. 예,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죠. 예. 이 MS-오토텍은 다 알고 계신 원송 장비 업체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쪽에 차체와 관련된 뭐 고강도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납품을 좀 하는데 요 업종 내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실적을 좀 보시면 2017년도가 좀 안 좋았죠. 매출액이 7,400억대에서 7,000억대 좀 줄었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230억대로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좀 2018년도에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 좀 더 나아질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 좀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현대 기아차에 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취약점으로 좀 인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좀 흔들릴 때 같이 좀 닮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은 굉장히 좀 탄탄한 종목인데 문제는 지금 6,400원대에서 지금 좀 고가의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80%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5,000원과 7,000원 사이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업황을 좀 보고 펀더멘탈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5,000원과 7,000원대 박스권 이후에 고점 돌파가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송 장비가 지금 뭐 4분기나 혹은 내년 1분기에 바로 모멘텀이 좀 붙기에는 섹터 자체가 좀 그렇게 만만한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종목은 상당히 모멘텀이 붙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는 좀 넘어가야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박스 하단까지만 내려놔도 상당히 좀 출혈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략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반등을 좀 주면 7,000원에 붙을 때 일단 비중을 좀 절반을 줄이십시오. 7,000원 붙을 때 비중을 절반을 줄이고 이 종목이 다시 5,500원대 이하로 좀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조금 롤링을 하셔야지 이 7,000원 돌파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7,000원에서 비중 축소, 5,500원에서 비중 확대 이렇게 롤링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7,000원 돌파까지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오토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파인DNC 5722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도 매수 유무를 굉장히 많이 물으셔요, 사실. 네. 예, 괜찮아 보이나 봐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CD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좀 섹터에서 이제 버림을 받았죠. LCD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내년 정도에는 이제 차세대 LCD 쪽이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에 그렇게 또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또 분기 흑자도 최근에 기록을 좀 했고, 그리고 396억짜리가 지금 556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동상 흐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2,050원 정도 자리에서 살짝 조정 들어올 때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50원에 매수했는데 깨지면서 종가 이탈되면 그냥 전량 매도로 바로 빠져나오시고, 2,050원 체결되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력 나오면 2,180원 정도에서는 80원, 90원 정도에서는 절반 매도 한번 고려하시고, 강력하게 돌파하면 2,37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 제안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3943번님께서 바이오니아 7,910원의 비중이 25%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종목은 펀더멘탈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0억, 마이너스 63억, 마이너스 116억,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까지도 역시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자회사가 유산균 관련된 자회사가 상당히 매출액이 좋고 흑자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3년 연속 적자에 올해 4년 연속 적자가 코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존재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보시면 위쪽에 7,910원이 좀 저항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6,000원 초반대 형성되어 있는데, 6,100원에서부터 7,900원까지 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신다면, 이 종목은 만약에 지금 매수하는 가격대에서 7,000원대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7,910원까지 물량을 다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어차피 7,910원 넘어가야 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7,000원 이상에서 전량 물량을 줄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들어와 있네요. 575번님께서 27,650원의 비중 40%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도 뭐 제약바이오로 한참 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한참 갔다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예. 뭐 지금도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475억짜리 회사가 지금 또 1,896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부 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 즉 화상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이제 이슈가 뜰 때마다 이제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매수가가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자, 22,700원 손절 라인 정해드립니다. 22,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반등 한번 노려보시고, 자, 이 상태로 반등력 나오면 27,200원 정도 선에서는 전량 매도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도 갑니다. P&E 솔루션 2904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네요. 오늘 참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연말에 사고 넘어가도 될까, 혹은 연초에 사도 될까라는 부분인데, P&E 솔루션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시면, 일단 기본적 분석을 좀 보시면은 펀더멘털을 보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는 당장 시세가 나지 않습니다. 앞에 계속해서 뭐 LG화학부터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최소한 이제 2분기 정도 가야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날 수 있고, 그렇게 보신다면 2차 전지 관련된 뭐 테마들은 최소한 이제 내년 2분기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이 종목은 뭐 크게 더 뭐 하락할 개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방 산업들이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조정은 좀 받았지만,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문제라든지 혹은 그렇게 뭐 실적 펀더멘탈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되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상당 부분 기간 조정 옆으로 가는 부분을 좀 겪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이 좀 낮은 가격대에서 진입은 하실 수 있는데, 그 기간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적어도 1분기 정도 이상의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좀 보시면 시세는 2분기부터 좀 나갈 개연성이 크고, 2분기 이후까지 좀 들고 가셔서 내년 5, 6월까지 좀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목표 가격은 13,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B&E 솔루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종목만 짧게 갈게요. 예, 파인테크닉스 4,850원에 비중 25% 몇 년 갖고 있었는데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하시네요.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수익이 났나요? 4,800원. 아직 수익이 안 났네요. 예.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조금 더. 지금 뭐 이거 파인테크닉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LED 관련 회사이기도 하고 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내장 힌지를 또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관련 이제 수혜주로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일단은 뭐 1,700원, 600원대에 공략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짧게 수익을 냈는데 엄청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대로 들고 있으면 벌써 한 2배 이상 수익을 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일단은 잘 나타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력이 4,600원, 4,700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4,7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오면 이때 단기적으로 이제 일정 부분 빠져나오는 포지션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4,700원을 강력하게 딱 돌파를 하면은 본전 수준에서 전량 매도로 일단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구간은 시장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위치예요. 제가 노렸을 때만 해도 자산 가치 대비 살짝 낮게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2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으면 한 번 정도 털어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 그게 4,700원 정도 부근이 되니까 4,700원에서 한번 저항 여부 한번 따져보시고 살짝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본전 수준의 전량 매도, 4,700원에 걸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전량 매도로 일단 빠져나오고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까지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그리고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